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말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조정안에 이의를 하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효성이 있지는 않고,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원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라 라는 가처분 신청 또는 금지 청구 소송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층간소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얼마를 배상하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 가처분 신청 또는 금지 청구 소송은 소송의 종결 시점에도 가해자가 여전히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장래에도 계속 발생시킬 것이 예상될 때에 법원이 인정하므로 실제로 잘 진행되지 않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수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인 한도란 법원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라는 뜻이죠. 즉, 법원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소음 진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 소음 진동의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법률 중에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률의 하위 규칙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표인데요. 층간소음을 먼저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 전달소음 두 개로 나눠서, 직접 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그 다음에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를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가소음도라는 것은 그 소리의 에너지의 평균값, 즉 평균적인 소리의 정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간에는 각각 39dB, 57dB, 45dB, 야간에는 34dB, 52dB, 40dB,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층간소음을 이 표에 나오는 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죠. 법원은 이 규칙의 기준을 넘어서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를 참고만 하는데, 판례의 경향은 이 기준을 넘으면 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것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소음 측정을 의뢰해서 받은 결과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 피해자가 직접 영상 촬영을 한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기록, 민원을 넣을 때마다 꼭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12에 신고한 후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또 좋고요. 층간소음이 심하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정신과 진료 확인서도 제출하면 좋고, 시중에 판매하는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영상 촬영한 것, 그것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에는 영상만 보고도 날짜와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른 핸드폰으로 네이버 시계 화면에
띄워놓고 촬영 중간중간에 네이버 시계도 같이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으로 112 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층간소음도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는 악기 라디오, TV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이런 것을 경범죄로 보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층간소음이 심한 때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죠.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층간소음으로 당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사례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인정되고 있고, 밤늦게 고의로 보복 층간소음을 내는 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이런 아주 심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층간소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는지 간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가해자가 층간소음을 더 이상 안 내게 하는 효과가 있죠. 만일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면 피해자는 판결 이후에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때는 법원이 층간소음 발생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금지 청구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